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대학생 때 좀 만들었던 자료더라고요. 국내 1인 가구 사회 분석. 대학생 때가 아니구나. 취업준비생 때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국내 1인 가구에 대한 1인 가구 사회 분석을 했던 자료인데, 네, 한번 재미있는 재료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싱글족, 포미족, 어번그레니족. 발음도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바로 혼자 살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현상에서 나온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또 노년층 비중이 높아지는 등 국내의 인구 절벽 발음이 불어닥치면서 소비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더니요, 2000년 15.5%를 차지했던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27.1%로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전체 가구 4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인데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 2025년도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아나운서 할 때 회사 근처에서 독거 청년 생활을 했었는데, 보시면 나이가 30대 중반은 넘어 보이시는데도 혼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독거 청년 생활을 할 때 참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었는데, 그때 살아보고 난 절대 독신은 못하겠구나 깨달았던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나는 1인 가구 소비에 웃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편의점인데요.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운 이 싱글족들이 이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편의점 대표 간편식인 도시락은 매년 폭발적인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매출이 무려 46.1%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통 연평균 4에서 5% 매출 증가세를 보이는데, 도시락 하나 때문에 46.1% 매출이 급증했다. 상당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들이 편의점을 찾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편의점 업계는 새롭고 진화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시락의 고급화입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죠? 마더 헤레사, 나이팅게일 등등. 반찬량은 많은데 질도 좋은데 가격은 저렴한 이런 착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CU가 몇 달 전에 선보인 백종원 도시락의 경우 출시 2주 만에, 이거 사실인가요? 출시 2주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단돈 3,500원이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찾을 수밖에 없겠죠.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좀 아침 일찍 스터디를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나가다 보니까 배고프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곤 했는데 배불러서 남길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격은 통신사 할인까지 받으면 그때 2,800원인가 2,900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도 안 되는 가격에, 그리고 김밥 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편의점 도시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싱글족만을 위한 것이 편의점뿐만이 아닙니다. 들어보셨죠? 포미족. 포미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포미족은 취미용품이나 의류, 그리고 화장품 구매 등 작은 사치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는 그런 소비계층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평상시에는 절약을 실천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투자에는 아끼지 않는 그런 가치 소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루밍족과 키덜트족인데요. 꼼꼼하게 외모를 관리하는 남성인 이 그루밍족의 경우 예전보다 더 진화한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스킨케어, 기초 메이크업 화장품 구매에만 그쳤던 몇 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를 구매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 그 여성 구매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진동 클렌저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141% 급증했고요. 그 미니 고데기 같은 경우도 56% 상승했다고 합니다. 저도 나름 뭐 꾸미라고 하는데 저렇게 저런 것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군요. 예전 같으면 남자 망신 다 시킨다, 못 떼버린다, 라는 말을 들었을 법한 이런 모습이 이제는 뭐 꾸미지 않으면 이상한 시대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을 했었을 때 메이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당신께서 화장을 안 하시니까 이제 아들놈이 화장을 한다고 무릎을 치시던 때가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그 얼굴에 뭐 바르는 맛을 알다 보니까 눈썹 정리를 안 하거나 또 얼굴에 뭐 CC크림이라든가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지 않으면은 그 왜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면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서. 저 역시 뭐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면은 마트마저도 못 나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꾸미고 즐기는 사람들이 과연 그 젊은이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그 바로 5060, 이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관리와 외모에 관심이 높고 또 취미 활동도 적극적으로 즐기는 이 어번그레니족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고령층들은 무엇을 사는지 알아봤더니요, 주로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구매하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모 인터넷 쇼핑 업체 매출을 분석한 결과 작년 5060 여성의 기능성 안티에이징 화장품 매출액은 대단합니다. 전년 대비 170% 증가했고요. 스마트워치는 60대 층에서만 249%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1인 가구 증가가 일부 업체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흥미롭게 보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시가 내놓은 통계로 본 서울 인구 가구 변화를 보면요, 65세 이상 가구 중 자녀 없이 노부부만 살거나 홀로 거주하는 노인 인구가 2000년 4.4%에서 2030년에 19.2%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홀로 사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늦어지고 있는 미혼 남녀의 결혼 연령. 결혼을 해야 하는 이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평일에는 야근하랴, 주말에는 회사 본부장님이 가시니까 강제는 아니지만 등산에 있어, 근데 본부장님도 참석하신대, 당연히 나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은 또 별로 없고, 어떻게 연애를 하더라도 높은 집값 그리고 결혼자금 부담 때문에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결혼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제가 지금 29살이거든요. 곧 있으면 이제 30살. 네. 어릴 때 30살이면 아이를 낳았을 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코앞에 닥치다 보니까 아이는커녕 집 살 돈도 참 힘드네요. 아무튼 쭉쭉 내려가 보시면 이쪽이군요.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 1988년 11월 한 일간지에서 했던 당시 결혼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정생활교육원이 미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결혼 비용에 대해 남성은요, 1988년도에 남성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든다는 입장이 35%로 가장 많았고요. 여성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답한 사람이 34%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듀오에서 갓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5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신랑은 전체 평균 비용의 64%인 1억 5231만원을
신부는 9,567만원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예, 1988년 그때 결혼했던 분들에 비하면 현재 최소 5배에서 최대 9배 정도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셈인데요. 동기간 소비자 물가가 2.8배 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은 정말 제가 살아생전에 결혼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런 부담 때문에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크게 변화한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98년도에 31.4%에서 2014년 47.7%로 결혼을 꼭 해야 한다 비중인 48.2%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기혼자리를 생각하는 만원의 원인은 수입의 불충분, 불안정한 직장, 결혼 비용 등 대부분 경제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요즘 평균 연봉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 평균 연봉이 많으면 4천만원, 5천만원대죠. 4, 5천만원도 대기업에서 받는 연봉이다 보니까 전체의 98% 차지하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까지 고려하면은 2천에서 3천만원으로 결혼 준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또 더욱이 요즘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비정규직, 인턴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불안정한 직장도 문제고, 결혼 비용도 아파트 한 채 전세를 하더라도 1억 어상, 좀 살만하다 싶으면 2억, 3억 가량 들다 보니까 상당히 좀 경제적 요인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 별거 가정이 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1인 가구 증가가 단순히 독거노인 증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가 취업준비생 때 준비했던 자료를 한번 꺼내봐서 재미있다 싶어서 한번 꺼내봤는데, 아무튼 참 씁쓸한 내용이 아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하기는 힘들고, 또 아직 취업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 걱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겠죠. 제가 여기 일 다니기 전에 투자 회사를 면접을 본 적이 있거든요. 최종 면접에서 이제 3명이 올라갔어요. 저 포함해서. 제가 그때 28살이었는데 같이 들어오신 한 분이 저한테 몇 살이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8살이라고 했더니 나이를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혹시 나이가 몇 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했더니 저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전 많아봤자 30살, 31살일 줄 알았더니 34살이라고, 또 다른 분은 35살이라고 하셨는데, 학교도 연세대 다니시고 서강대 다니시고 하니까 학벌도 전혀 문제가 없죠. 취업하는데. 이런 분들도 좀 대기업 들어가는데 힘드시고, 취업 준비하면서 동시에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계속 이렇게 34, 35살까지 취업을 못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쵸. 30대에도 아직 취업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각하기에도 좀 벅찬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돈을 열심히 모아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더라도 아직 취업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아직 취업 못하신 분들 올해 꼭 취업에 성공하시고, 사랑에도 꼭 성공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어서 집에 들어가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준비한 잡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